요즘 제일 궁금한 건 대체 언제까지 폭염이 계속될 것인지, 언제쯤 되면 좀 풀릴 것인지 하는 겁니다.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예보가 자꾸 틀리니까 참 여쭤보기도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. 언제쯤 좀 그 폭염이 기세가 꺾이는 겁니까? 일단 뭐 이번 주 중에는 기온이 약간씩 뭐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폭염주의보 이상의 기온을 보이다가 토요일에는 저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K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토요일이요. 네네. 아직도 많이 남았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일단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저 사실은 폭염도 있지만 심각한 가뭄입니다. 8월서부터는 네,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기압 세력이 너무 강해서 기압골 통과가 없기 때문이죠. 사실 뭐 지역적으로 내린 소나기 외에는 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요. 저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한풀 꺾인다고 보는 것은 기압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북쪽 고기압과의 그 사이에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. 예, 센터장님. 네네. 그러면 금요일까지는 이 정도 더위가 대략 조금씩은 내려가지만 계속 되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폭염주의보가 33도 이상이니까 그 정도 기온은 금요일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토요일쯤에 이제 한풀 꺾이면 어느 정도 뭐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까요? 일단 서울 기온이 30도 전후 정도로 내려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열대야는 사라지고요. 예. 네, 그쯤 되면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이겠군요.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. 있습니다. 비는 언제쯤 내릴까요? 그래서 이게 토요일 날 그 기온이 한풀 꺾이는 것으로 보는 이유가 네. 일단 그 지금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는데 차가운 공기와 이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사이에 약간 기압골이 만들어져요. 네. 그래서 이때 토요일 정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져나가면서 약한 기압골에서 비가 좀 내리지 않겠느냐. 예. 따라서 이제 북쪽에 한기도 내려오지만 일단 뭐 약하더라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서울은 평년보다 8월 그 강우량이 뭐 5%, 6%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. 그 뒤에는 비가 좀 계속 내릴 것 같습니까? 일단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이제 뭐 8월 중에는 비는 안 보지만은 9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저 주기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.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기상청이 폭염 끝난다는 예보는 왜 이렇게 자꾸 미뤄지고 틀리는 건가요?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, 일본 동부 태평양상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당히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정체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. 이제 이 고기압의 그 세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, 이제 본체에 있는 고기압이 정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계 변화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. 그러면서 아주 상당히 강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, 사실 이제 뭐 기상청에서는 뭐 이번만은 이제 고기압이 이동해 나갈 것이다 해서 이제 폭염이 꺾일 것이다라고 예보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 기압계가 꿈쩍도 안 하는 것이 몇 차례 이어진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그 기압골이 이동하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예측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슈퍼컴퓨터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? 사실은 그렇죠. 그게 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압계가 정체해 있기 때문에 예보가 틀렸다는 것은 변명이고요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센터장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기압이 안 움직이는 것이요. 네. 그게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런 패턴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? 상당히 올해는 좀 기압계의 움직임이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, 사실입니다. 예.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런 형태고요. 네. 또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업무긴 한데 네. 일단 그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웠던 것은 너무 강하게 발달해 버렸어요. 예, 예.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 예보를 낸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 계절적인 흐름도 다 보는 거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상적으로 광복절이 지나면 대개 이제 우리나라는 기온이 푹 떨어집니다. 예, 예. 보통 광복절 지나고 오늘 정도까지 이러면 한 2도 이상 낮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던 것 같은데 실제는 오히려 그 이상으로 기온이 좀 올라가면서 어제가 가장 기온이 높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네, 네. 오늘도 뭐 그에 못지않게 지금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예. 이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마지막으로요. 네.
이 94년 이후에 제일 더운 여름인데 추세적으로 이게 올해 이렇게 특별히 더 덥고 앞으로는 안 일어나는 겁니까?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기상이변, 폭염 이런 것이 계속될 가능성이 더 큰 겁니까? 지금 이거는 뭐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올해 같은 경우는 네. 엘니뇨하고 지구 온난화인데 네, 결국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계속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,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세계 기상 기구에서도 7월까지도 전 세계 그 기온이 계속 급값을 갖다 갱신해 나가고 있다. 가장 무더운 여름이다. 올해가 네, 네.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추세로 본다면은 뭐 내년에 혹은 후년에 올해보다 더 심한 더위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